저희 지금 아파트 단지 옆에 걷고 있는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기 노변동 요 안에 네. 충심과 효자를 함께 이렇게 정려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공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청주정시 새거지였던 노변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도시화가 진행되던 중에도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청주정시의 제실인 충효제, 그리고 노암 정동범이 살아생전 기거했던 모운당입니다. 충효제 동편에는 노암 정동범과 면암 정지원의 충절과 효행을 기리기 위한 공간도 함께 있는데요. 평화로움이 감도는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분의 어떤 분이셨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한자를 알면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정충각, 정효각 할 때 이 정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밖으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충신이었으니까 정충, 충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고 정효는 네. 효자였기 때문에 효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두 분은 이제 이런 이제 내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노암 정동범이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영조 임금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흔히 무신난 또는 이인자의 난이라 그러는데 네. 그 난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노암 선생은 나이가 19세였대요. 19살. 근데 그새 이제 붓을 던지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붓을 던지고 잠시 칼을 들어도 된다 이러면서 당시에 성주부사를 지냈던 이보혁이라는 인물 밑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난을 평정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때. 네. 그래서 합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대요. 근데 이제 난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암 선생에게 상훈, 그러니까 뭐 상도 주고 뭐 이렇게 어떤 표창을 하려고 그랬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다 사양을 한 거예요. 나는 할 일을 했을 것 뿐이다. 그리고는 이 고향인 이 노변동으로 그냥 돌아와서 네. 부모님을 복양하고 글을 읽고 그냥 공부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네. 선비가 나아갈 때 물러날 때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충신으로 이제 정년을 받으신 거고, 그분의 아들인 그 면암이라는 분은 효성이 아주 지극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면암 선생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편찮으셨을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아팠을 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버지 병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네.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얘기하기를 너 아버지의 병에는 개기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있는 개 있죠, 개. 네. 그래서 그 개 기름을 주면 아버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 면암선이 꿈에서 깼는데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와 있는데 입에 개를 한 마리 물고 있더래요. 네. 근데 특이한 게 개가 육족구, 66, 다리가 6개 다리가 6개 달렸는 개를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가더래요, 호랑이가.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찢어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 드렸더니만 네. 아버지 병이 완쾌가 됐다 그래요. 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 또 전하는 게 있는데 이 면암 선생의 이제 어머니가 네. 돌아가셨을 때 너무 이제 그 슬픔이 이제 거기에 달하니까 산속가에 소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소나무를 이제 붙들고 막 흐느껴 울었다는 거죠. 너무 슬퍼서. 근데 그랬더니만 그날부로 그 소나무가 죽더래요. 고사한다 그래 죽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어머니 3년 상을 다 살고 나니까 그 소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효행과 관련된 이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 아들 되시는 분, 즉 면암 선생은 네. 이제 나라로부터 효자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충과 효를 실천의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정동범 선생과 정지연 선생. 그 행적을 따라가던 중 또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려각으로 넘어가서 네, 제가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려각이라고 하면 안에 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발견을 못 하겠던데요. 그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죠?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수성구 관내에 지금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데 대체로 저렇게 정려각 형태로 건물이 있으면 네. 건물 안에
대체로 뭐 비석 같은 게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안을 보면 그냥 바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상하다 그러시는데 사실 정력각은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 네. 그 정력각이라는 거는 본래는 홍살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홍살문이라는 건데 이거는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100년, 200년 갈 수가 없잖아, 그죠? 세워놓으면 어차피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오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나 하면 홍살문을 세워놓으니까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우리 흔히 현판 그러죠, 현판. 네. 편의 형태로 과거에 조정에서부터 효자나 충신으로 받아왔다는 걸 내력을 기록을 해요, 이게.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정려편액이라 그러는데 네. 요렇게 현판을 만든 다음에 요 현판을 과거에 조정에서 받았는 정려라고 생각하고 이걸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려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은 집이 그게 정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정려 편액은 상단에 딱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 바로 이 정려각이 되는 거죠. 그럼 핵심이 정려 편액인 거고 그렇죠. 보호하기 위한 집이 각인 거고 제가 잘못 보고 있었네요. 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 지금 그렇게도 알고 네. 계시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요즘 세상에는 이제 뭐 정려보다는 흔히 정려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정려 또는 정려각은 뭐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크게 혼돈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전 내용이 또 궁금한 게 편액이랑 비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앞에 보면 비가 두 개가 써 있거든요. 네. 큰 비가. 근데 이거는 이제 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사실 집 정려각 안에 못 넣은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하유자 정려각이라든지 어제 본 다른 정려각 같이 비를 작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정려각 안에 넣었겠죠. 근데 크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데 네. 정려 편액 그리고 정려 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려 기문에는 이분이 언제 어느 왕 시절에 어떤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이러한 정려를 받아왔다라는 그 어떤 내력 같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양쪽에 정충각 그리고 정효각 물론 같은 지붕 아래 있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특이하죠. 네. 아마 우리 수성구 관내가 아니고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런 형태에 있는 정려각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면에서 마주 보면 네. 좌측이 정충각, 우측이 정효각 두 건물 사이에 한 칸의 공간이 더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시면 혹시 사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당? 그럼요. 제를 지내는 공간 아닌가요? 옛날 어떤 선조의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데 이 집은 좀 특이하게 정려각 두 개 사이에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는 노암 선생 그 다음에 면암 선생 두 분의 위패를 봉안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추모하고 기리는 공간과 네. 정려각이 한 구역 안에 같이 있는 조금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려각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다른 공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건물이 두 개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면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죠. 네. 거기는 보면 충효제라고 붙어 있고 이름이 우리가 들어와서 건물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보면 네. 모운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자는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운자는 구름 운자. 그래서 모운당이라는 이제 집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의 이 청주정시 이제 노변문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한 300~400년 정도 계속 오랫동안 살고 오셨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서는 이 지역 요 건물 자체가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데 모운당이라는 건물은 옆에 우리 그 충신정려각에서 봤던 그 노암 정동범이라는 분이 살아생전에 원래 거처하셨던 집이에요. 저 집은. 네. 근데 그 집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아파트 개발이 될 때 네. 뭐 주변의 선릉이라든지 묘소는 다 이장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노암 할아버지가 기거하셨던 모은당만큼은 우리가 옮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 뭐 자손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은당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이제 이 충효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모운당이랑 제실이 같이 있길래 또 사당도 옆에 있었잖아요. 이게 다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공통점은 있죠. 뭐냐면 전부 다 자신의 훌륭했던 선조, 조상을 이렇게 선양한다 그러죠. 네. 선양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공통점은 있죠. 자,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다녀보셨는데 오늘 소감은 어떠세요?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운당 정동범 선생께서 거처했던 공간, 과거가 있었고요. 또 현대 후손들이 선양하고 지내는 공간인 또 충효제, 현재가 있었고 미래 세대들이 또 사용할 거니까 미래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해서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공간에서 보셨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안내 및 해설을 잘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조들이 행했던 덕은 과거를 넘어 현재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 충과 효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